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보상가배상TV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눈에 띄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뒷차가 다 책임져야 되는 명백하게 무과실이 나와야 되는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상가 배상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장슬기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중상이 뭔지, 경상이 뭔지 이런 거는 느낌으로 다 아실 거예요. 통상적으로 보면은 뭐 염좌, 타박상, 가벼운 뇌진탕 이런 진단명은 당연히 경상이고요. 수술 여부랑 관계없이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한 8주 전후의 진단이 나오면 중상으로 보게 되거든요. 근데 경상이라고 보기에는 좀 많이 다친 것 같고, 그렇다고 장애가 남을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럴 때는 중상인가요? 경상인가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보다 더 많이 물어보는 거는 진단 주수로 8주 정도 나와서 중상은 맞는 것 같은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말하는 중상해에는 해당이 안 됐어요. 왜 그런 거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통상 어떤 기준으로 중상인지 중상해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상해로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교통사고 발생했는데 12대 중과실 위반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지 않는 한 가해자가 종합보험만 가입해 놓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근데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가해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고 중에 12대 중과실 위반 사고나 사망사고는 누구나 쉽게 아는 건데 중상해 사고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좀 헷갈릴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단 주수가 높으면 중상해라고 생각할 텐데요.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게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가해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상해의 기준이 뭔지를 알아볼 건데요. 가해 운전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가해자한테는 피해자와 형사비를 따로 해야 하는지 안 해도 되는 건지 정해지는 거니까 중요하고요. 피해자한테도 가해 운전자한테 형사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기준이 되는 거라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어떤 상태를 보고 중상해라고 판단해서 법원에 공소 제기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 피해자가 중상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게 됐는지를 토대로 중상해다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엄청 많이 다쳤어도 영구장애가 안 남으면 중상해로 판단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보통은 교통사고가 난 후에 몇 달이 지나서 피해자 상태가 영구장애가 남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을 시점에 중상해 처리를 해서 법원에 공소 제기를 하는 순서로 갑니다. 그러면 영구장애가 나오면 다 중상해로 판단을 하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검찰에서 어떤 영구장애일 때 중상해로 판단을 하냐면요. 첫 번째, 뇌손상, 척수 손상으로 인해서 식물인간이 된 경우, 그리고 두 번째, 고도의 정신장애를 입은 경우, 세 번째, 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신체의 일부가 마비된 경우, 네 번째, 사지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 다섯 번째, 실명하거나 청력을 완전히 잃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검찰은 무조건 중상해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경우만 중상해로 본다 이건 아니니까 이 정도의 영구장애가 예상된다면요, 경찰이나 검찰에 장애와 관련된 그런 양식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피해자는 그런 서류를 받아가지고 자기 주치의사한테 가서 영구장애와 관련된 소견을 좀 써주세요 라고 적어온 다음에 경찰이나 검찰에 그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장애 여부도 좀 중요한데 대략적으로 12주 이상 진단이 나오면은 중상해로 보고 공소 제기를 하는 추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분께서는 영구장애 진단은 나오지 않았지만 내 진단 주수가 12주 이상인데 가해자가 너무 괘씸해가지고 중상해로 가해자가 형사처벌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요, 12주 이상 진단서랑 피해자 탄원서를 써서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요약하면요, 본인이 만약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가해 운전자가 12대 중과실 위반한 건 아닌데 내가 영구장애가 나올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반드시 경찰이나 검찰에 피해자 상태가 이러하고 영구장애 진단이 나오는 상해를 입었다는 소견서나 또는 영구장애 진단서를 제출하세요. 그리고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한다라는 의사를 밝혀가지고 가해자가 중상해 사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형사합의는 보험사한테 손해배상을 받는 민사합의랑은 완전히 별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사처벌이 대상이 되는 사고로 피해를 보셨다면 가해 운전자랑 형사합의에 관련된 내용도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혹시나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저희 보상가 배상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